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영어식 사고 심화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영어식 사고 심화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저를 통해서 꾸준히 만나 뵌 분들께 이 심화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그거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사실 제가 진짜 영어 성공 스토리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위닝 스토리 강의도 그렇고, 그리고 말문트기 강의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굳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온라인에서 글들을 쓰고 이런 활동을 했던 이유는 영어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걸, 이거를 정말 간절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당연한 얘기를 그걸 이제 이해하고 느끼는 거는 개개인의 경험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영어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영어가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쏟고 있고 헤매고 있는 거, 그게 저는 약간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금 방법들을 좀 챙겨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말문트기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제가 하는 강의의 이야기도 제가 먼저 가본 지역에 대한 그 영어라는 그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각과 제가 느꼈던 불편함을 제 식으로 해결을 해 드린 것뿐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행을 해 보시면서 '아, 여행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 아니면 '여행해 보니까 그 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난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은데.' 여러분의 시각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이 생기는 데까지 제가 처음 말문트기부터 이렇게 약속을 드린 게, 심화편까지 일단 과정을 들으시면 스스로 여행하는 그 시각에 힘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고거를 인제 마무리를 해 주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영어에 관한 생각은요. 일단 각 가정별로 우리가 가장 적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최소한으로 잡아 놓고 그 주제를 완벽하게 몸에 익히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력이 확실히 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책을 가지고 통째로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문법책 한 권은 실제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 말에 적용을 해 보는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책에 있는 이론은 알지만 막상 말을 하려면 한 시제 하나도 제대로 잘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인제 제가 그 프랑스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쪼끔 약간 충격을 받은 게, "과거형 시제를 안다." 이러면 한국 학생들은 그냥 과거형 시제 문법책에서 뭐 두세 줄 한 페이지 봤지, 그리고 쓸 줄 알면은, 단어 동사 변화할 줄 알면은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의 방침은, 그때 그 프랑스 어학교에서 방침은, 과거형 시제를 알면은 과거형을 써 가지고 어제 뭐 "우리 마을에 뭐 불이 났다." 그러면 산문 그 신문 기사를 과거로 다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것도 다 자유자재로 할 줄 알고, 그리고 인제 지난 휴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자유자재로 과거를 써 가지고, 과거형 시제를 써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할 줄 알면 최소 한 달 이상 그 연습만 계속하는데, 그 정도 할 줄 알면은 '아, 인제 너는 과거형을 아는구나.' 그리고 인제 다음 시제로 넘겨 주더라고요.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를 많이 보는데, 저는 그 이전에 인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제부터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국어가 유럽어인 경우는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순이 다른 나라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어의 형태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 어순, 그 문장을 만드는 원리랑 서술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좀 처리를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그 이후에 시제라든지 다양한 뉘앙스를, 인제 영어권에서 출판된 책들이 그때부터는 쪼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아, 이 말을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그 전 과정, 그 서술어를 처리하는 방식과 그리고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쓰는 과정, 이 부분은 제가 쪼끔 더 설명을 잘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익히신 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뭐 동화책이라든지 미드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제가 바라는 부분이에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강의를 들어도 안 되고 결국은 스스로 동화책을 보아야 뭐 해결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인제 가면 갈수록 약간 영어 교재나 강의나 커리큘럼으로 어떤 언어를 마스터한다는 거에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쪼끔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제 교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교실이라는 환경이나 강의 환경, 그다음에 교재에 들어가는 책이 만들어지는 태생적인 그 조건 속에서 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항상 이렇게 절반밖에 안 돼요. 이 절반이라는 게 말이 절반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커피숍에서 친구 아니면 외국인 선생님,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를 할 때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말들이 실제 미국에 내가 갔을 때 아니면 원어민 외국인과 실제 내가 대화를 하는 환경에서 말을 하는 그러니까 표현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를 만났을 때나 아니면 강의실, 교실에서는 보통 이야기체, 전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나 어저께 뭐 했어. 그랬는데 뭐 이렇더라고. 내 생각은 이렇더라고." 이런 류의 표현들을 쓰다가 막상 인제 외국인과 같이 밥을 먹는데 막 그 물이 막 그 앞에서 쏟아지고 아니면은 뭐 흘리고 그래서 "야, 야 빨리 닦아라. 야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들. 이거는 교실에서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단추가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야 너 단추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교재로 나올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걸 우리가 책을 배웠을 때 너 단추 떨어졌다." 이러면은 떨어지다 서술어만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문법에 맞춰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쓰는 방식이 달랐죠. 그거를 이제 동사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책이나 교재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과 실제 내가 이렇게 그 상황 속에 몰입해서 쓰는 말의 종류나 표현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결국은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지 완전히 어떤 언어를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식은 당연히 미국 가서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사람마다 당연히 여건이 다르고 저도 개인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저는. 근데 뭔가 이렇게 제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제 그거는 다음에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수업을 듣는다든지 그럴 계획은 있지만 그냥 언어를 배우기 위해선 미국에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안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대신해서 인제 그 상황 속에 몰입할 수 있는 게 이제 영어 동화라든지 미드예요. 이런 거를 이 상황 속에 몰입해서 어떻게 공부합니다. 이걸 일일이 다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이 동화나 미드의 저작권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예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노력 대비 의미가 별로 없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휴식 취할 때 그냥 미드 보는 거 아니면은 동화 보는 거 그리고 뭐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보는 눈에 보이는 거 구글에 뭐 사이트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거든지 얻어 걸릴 수 있게끔 '아 이거 나 궁금한 표현인데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 느낌을 이렇게 맛보시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해 드리고 있는 그 강의의 목적이고 그걸 인제 마무리하는 게 이 심화편 강의죠. 자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재 기존에 우리가 영어권에서 이렇게 출발한 수많은 좋은 교재들이 있는데 이 교재들의 전제 조건은요. 일단 자기네들과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인공의 행동이 바로 궁금한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잘 안 해요. 근데 한국어랑 일본어는 그렇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중국어도 이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처지가 달라요. 네, 중국 애들도 우리랑 처지가 다른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어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서술어가 너무 심하게 완벽하게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언어를 배우기에는 좀 한국어가 이게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있어서 이 수많은 서술어에 해당하는 걸 일일이 다 번역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서술어를 처리하는 방식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었죠. 그걸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이 처음에 말문트기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서술어를 크게 건들진 않고요. 이거는 그냥 "이거 쓰세요."라고 그냥 알려만 드렸어요. 표현만 알려드리고 이때 우리의 목표는 뭐였어요? "질문이나 제대로 하자."였어요. 그러면 이걸 들으시면서 '아 그럼 도대체 대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대답하는 방법은 영어식 사고, 동사편과 어순편에서 언뜻 알려드렸어요. 그 원리 자체는 거의 다 알려드렸어요. 어순편이 실질적으로 인제 문장을 나열하는 방식, 그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술술 쓸 때 가장 유용했던 게 이 스티커였었죠. 그리고 뭐 요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사람이 여러 명 나올 때 뭐 받을 사람을 먼저 챙긴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땀뻘뻘 패턴 같이 이런 한두 개의 패턴을 보여드리면서 '아 문장에 사람이 여러 개 나와도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연습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동사편에서는 여기 있는 이 서술어를 처리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들으면 아마 좀 이런 의문이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술술 그냥 뭐 '아 저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다 되는 문장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처음에는 이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인제 '아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막상 인제 실제 환경에 적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이 말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저기에 해당이 되는지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인제 쪼끔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사례를 보면은 아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건 이거 이렇게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 기준이 생길 수 있게끔 이제 다양한 예와 그런 사례들을 계속 훈련하는 게 심화편이에요. 이것까지가 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제 조건이 기존에 있는 책에서 빠뜨리고 있는 부분들, 기존의 책이 보통 인제 시제라든지 디테일한 패턴이라든지 문법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일단 애초에 한국인들한테는 이 과정이 해결이 돼야지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책이나 교재가 다 이렇게 좀 쓸모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장 빠른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제 나름대로 인제 찾은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인제 심화편에서도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냐면요.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서술어를 처리하는 거. 이런 서술어도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방향이었네. 당연히 우리가 인제 그 서술어 중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서술어들은 '얘는 당연히 그냥 물리적으로 쓰면 되겠네.' 약간은 인제 동사편에서 감이 왔을 거예요. 근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애들. 얘도 알고 보니까 물리적인 위치였네. 그것들을 계속 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인제 서술어 중에서 자 문장 만들 때 제가 맨날 중요한 게 "주인공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의 전제 조건이 여기 있는 서술어가 지금 행동, 동작이죠. 그러면 동작이 아닌 서술어는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는지 그 애매한 서술어, 말문트기 끝에서 몇 개 상태로 표현할 수 있는 몇 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심화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더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순편에서 배웠던 이 스티커들도 그 원리를 익히는데 그전에는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게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인제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인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실제 주변에 있는 책이나 미드나 애니메이션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 고것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인제 공부를 하던 지점에서 느꼈던 고민 지점들 분명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거치게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저의 고민과 '아 이걸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결을 하면 처음에 시행착오를 좀 적게 겪을 수 있겠더라.'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이거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심화편 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심화편 교재는 앞부분에 플래시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 플래시카드는 잠시 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면서 인제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책에서 자랑한 미술학원 가서 그렸다는 그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물방울이 맞습니다. 이 사람 얼굴 물방울이에요. 네. 자 그 실제 교재는 9 페이지와 10 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자 심화편 앞부분에 처음에 당분간은 이 움직이는 서술어를
물리적인 감각으로 처리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계속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동사편에서 했던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 문장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주인공의 행동이죠. 자,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간단한 단어들은 빨리빨리 나오는데 조금만 응용이 돼도 계속 여기서 끊어져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치킨을 먹었어요. I ate chicken.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누구나 공부를 해도 5분, 10분만 공부를 하면 이 정도 문장은 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10년을 공부를 해도 맨날 I ate chicken 이상의 문장을 만들려니까 뭔가 꺼림칙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물에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그러면 나 들어갔어.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막히고 아니면 내가 책을 꺼냈어요. 이러면 꺼내다가 뭐지?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길을 가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원리대로 하면 나 밟았어요.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밟았어요가 뭐지? 여기서 맨날 이렇게 툭툭 끊기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제가 이제 동사편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강의 보시면서 저런 거 하면 되겠구나 이런데 그렇지 않은 서술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오늘 아침에 내가 급하게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우리 동네 지하철은 이제 그 역에서 양쪽 방향을 둘 다 탈 수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막 올라가자마자 지하철이 한 대 들어오길래 열심히 타는데 타자마자 반대 방향이구나 이러면은 나 지하철 잘못 탔어 이러면 또다시 당연히 주인공은 나니까 나 잘못 탔어 지하철을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또 잘못 탔으면 또 뭐지 이렇게 막막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정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물리적인 감각이 보이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옛날에 동사편 했던 거 간단하게만 복습을 할게요. 자, 내가 학교에 갔어. 가다라는 서술어는 뭐였어요? to였죠. 이 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내가 움직임을 할 때 있어서는요. 이 움직임이 물리적인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면 되도록이면 여기다가 그냥 움직임에 힘을 줘 갯만 표시를 해주고요. 실제 방향을 물리적으로 써서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갔어요. 이거 살리고 싶으면 got i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내가 나왔어요. I got out. 내가 올라갔어요. I got up. 내가 내려갔어요. I got down. 내가 어딘가에 붙었어요. I got on. 내가 어딘가에서 떨어졌어요. I got off.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요거까지는 누구나 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우리말 서술어에 어떻게 좀 더 풍성하게 쓰이는지 그걸 계속 이렇게 다양한 서술어들을 계속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있는 이 표현들을요. 이 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느냐면 제가 사람 몸에 팔을 그려놨죠. 여기는 사람 몸에 팔을 그렸는데 몸통의 머리에는 당연히 누굴 써야 돼요? 주인공 쓰고요. 여기 있는 움직이면 내가 움직입니다 이러면은 get, 내가 움직였어요 이러면은 got 이거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제가 밑줄 쳐놓은 이 서술어들이 알고 보니까 영어에서는 서술어로 번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도 알고 보니까 물리적인 위치구나. 첫날은 조금 워밍업 차원에서 이미 동사편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갖고 왔어요. 여기만 지금 한번 강의를 멈추고 9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다 채워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계속 이어서 들으세요.